사랑하는 불자님들, 오늘부터 드릴 이야기는 자식의 운, 노후의 평안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를 어떻게 대하며 살아왔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님, 사람 살기도 바쁜데 동물까지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분명히 말해왔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는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고. 동물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억울해도 항변하지 못하고 맞아도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업은 가장 먼저 그곳에서 쌓입니다. 강아지, 고양이, 길 위에 새 한 마리, 벌레 한 마리까지도 모두 생명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중생이라 부릅니다. 중생은 차별이 없습니다. 크고 작음, 귀하고 천함이 없습니다. 숨쉬고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면 모두 같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동물을 함부로 대할 때 쌓이는 업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볍게 여깁니다. 발로 차도, 돌을 던져도, 무시해도 당장 벌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업은 즉시 갚지 않습니다. 대신 가장 약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사람이 병들었을 때, 마음이 무너졌을 때, 자식 일이 꼬였을 때, 그때 업은 인연을 타고 돌아옵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특히 강아지와 고양이는 인간과 가장 가까운 인연을 맺은 존재입니다. 전생부터 수없이 엮여온 인연이 지금 이 생에서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함부로 대하면 그 업은 반드시 가족 인연으로 돌아옵니다. 자식이 이유 없이 사람에게 상처받거나 믿었던 관계에서 배신을 겪거나 말 못할 외로움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인과의 흐름입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동물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행위는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의 폭력을 가장 약한 존재에게 투사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형성된 마음의 습관은 사람 관계에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약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고 강한 사람 앞에서는 움츠러드는 삶. 이 구조가 반복되면 운은 절대로 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순간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길고양이를 보고 욕을 멈추는 순간, 발길을 멈추고 밥을 주는 순간, 비를 맞고 떨고 있는 강아지를 보고 눈길을 피하지 않는 순간,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큰 공덕은 큰 절에서만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일상적인 자리에서 쌓입니다. 동물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 생존의 의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해치지 않겠다는 마음, 외면하지 않겠다는 태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마음이 쌓이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옵니다. 이제 다음 편에서는 강아지와의 인연이 어떤 방식으로 업과 복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강아지를 잘 대했을 때 실제로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강아지와의 인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아지는 오래전부터 인간 곁에서 살아온 존재입니다. 먹을 것을 나누지 않아도, 말을 걸지 않아도, 이유를 묻지 않아도 곁을 지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태도 속에는 아주 깊은 업의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강아지는 인간에게 충성을 가르치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충성은 복종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믿고 맡기는 마음입니다. 강아지를 대하는 태도는
한 사람의 인격과 업의 방향을 가장 정확하게 비춥니다. 왜냐하면 강아지는 인간보다 약하고 인간의 선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을 줄지 말지, 버릴지 품을지, 때릴지 보호할지 그 모든 결정권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 권력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업을 만듭니다. 강아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대개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보호해야 한다는 감각이 무뎌져 있습니다. 그 무뎌짐은 언젠가 가족 관계로 되돌아옵니다. 강아지를 때리는 행위는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믿고 의지하는 존재를 배신하는 마음을 반복 학습하는 행위입니다. 이 마음의 습관은 반드시 사람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말로,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결국은 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부모가 강아지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 자식은 사랑이 언제든 폭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불안을 마음 깊은 곳에 품게 됩니다. 이런 불안은 자식의 인간관계를 망가뜨리고 결혼과 직장, 사회생활 전반에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반대로 강아지를 존중하며 대하는 가정에서는 보이지 않는 안정이 자랍니다. 강아지를 키우며 인내를 배우고 책임을 배우고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웁니다. 강아지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며 생명의 무게를 느끼고 늙어갈 때까지 함께하며 이별을 준비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수행입니다. 절에 앉아 연부를 하지 않아도 강아지 한 마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삶은 이미 수행의 길 위에 올라선 것입니다. 강아지를 잘 대했을 때 쌓이는 공덕은 빠르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 가족의 운으로 천천히 스며듭니다. 자식이 사람을 믿는 법을 배우고 약자를 보호하는 감각을 자연스럽게 익힙니다. 학교에서, 사회에서 누군가를 억압하기보다 돕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선택들이 쌓이면 자식의 인생에는 귀인이 붙습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인연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강아지와 맺은 인연이 자식의 운으로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강아지를 버리는 행위는 업보가 매우 무겁습니다. 특히 길에 버리는 경우 그 업은 의존을 끊는 업으로 남습니다. 누군가를 책임지다 힘들어지면 쉽게 끊어내는 마음의 습관이 됩니다. 이 습관은 훗날 부모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병들었을 때, 늙었을 때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 떠나는 인연으로 되돌아옵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배운 대로 돌아오는 결과입니다. 업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될 뿐입니다. 강아지를 학대하는 장면을 보고도 외면하는 것 또한 업이 됩니다. 직접 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외면은 동조의 다른 이름입니다. 약자의 고통을 보고도 돌아서는 마음은 언젠가 자신의 고통 앞에서도 스스로를 외면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운은 막힙니다. 운은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막힌 마음에는 복이 머무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강아지를 보고 발길을 멈추는 순간 업의 흐름은 바뀝니다. 사소해 보이는 친절 하나, 물 한 그릇, 밥 한 줌, 따뜻한 말 한마디. 이 작은 행위들이 쌓여 큰 공덕이 됩니다. 강아지는 그 공덕을 대신 받아먹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그 공덕을 쌓게 해주는 인연일 뿐입니다. 공덕의 열매는 결국 인간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강아지와의 인연은 특히 가족운과 깊이 연결됩니다. 강아지는 무리를 이루는 동물입니다. 가족을 지키는 본능이 강합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학대하거나 버린 업은 가정의 불화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강아지를 보호하고 존중한 공덕은
가정의 화목으로 이어집니다. 부부 사이가 덜 날카로워지고 자식과의 대화가 부드러워집니다. 큰 사건이 없어도 집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에서 만난 강아지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 것, 욕을 하지 않는 것, 괜히 겁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업은 달라집니다. 자비는 선택의 문제이지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아지를 키우지 않아도 강아지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 존중의 태도가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강아지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오직 현재가 있습니다. 지금 나를 대하는 태도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강아지는 업을 숨기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은 말로 포장할 수 있어도 강아지 앞에서는 마음의 결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강아지가 유난히 경계하거나 유난히 따르는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의 파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강아지를 잘 대하는 사람의 삶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쉽게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관계를 끊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합니다. 화가 나도 손부터 나가지 않습니다. 이 모든 태도는 강아지와의 일상에서 길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강아지와 맺은 인연은 단순한 반려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을 만드는 인연입니다. 이 편을 마치며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아지는 우리 삶에 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복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내어주는 존재입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업은 무거워질 수도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가족과 자식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강아지와의 인연은 함께 있을 때보다 끝을 어떻게 맞이했는가에서 업의 무게가 결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를 좋아하고 귀여워하고 함께 웃습니다. 그러나 진짜 업은 강아지가 늙고 병들고 더 이상 기쁨을 주지 못할 때 드러납니다. 이때의 선택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강아지가 늙는다는 것은 곧 인간에게 질문을 던지는 일입니다. 너는 여전히 나를 책임질 수 있느냐? 내가 더 이상 쓸모없어졌을 때도 나를 생명으로 보느냐? 이 질문 앞에서 피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한 사람은 이미 큰 공덕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노쇠하면 집안이 불편해집니다. 냄새가 나고 실수를 하고 병원비가 들고 마음이 지칩니다. 이때 사람의 마음 속에는 아주 미묘한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제 그만이면 좋겠다. 차라리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인간에게 드는 자연스러운 번뇌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을 어디까지 허용했는가, 행동으로 옮겼는가, 이 지점에서 업이 갈립니다. 강아지를 귀찮은 존재로 대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태도가 바뀝니다. 말투가 거칠어지고 손길이 줄어들고 눈을 마주치지 않게 됩니다. 강아지는 말하지 못하지만 이 변화를 가장 먼저 느낍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은 그대로 업이 됩니다. 말 없는 서운함, 기대했다가 외면당한 마음. 이 업은 훗날 인간 관계에서 그대로 반복됩니다. 누군가에게 정을 주었다가 가장 약해졌을 때 외면당하는 인연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강아지가 늙었을 때 더 조심스럽게 대하고 더 말을 걸고 더 천천히 손길을 건넨 사람의 업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 사람은 생명의 끝을 존중하는 마음을 길렀기 때문입니다. 끝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에서도 마무리가 평안합니다. 관계가 끊어질 때도, 일이 끝날 때도,
삶이 저물 때도 큰 파열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강아지를 끝까지 책임지는 과정은 사실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낼 준비를 하는 수행과 닮아 있습니다. 통제하지 않고 대신 지켜보는 법을 배웁니다. 붙잡지 않고 대신 곁에 있는 법을 배웁니다. 이 배움은 반드시 자식의 운으로 이어집니다. 자식이 독립할 때 덜 흔들리고 실패했을 때 덜 조급해집니다. 부모의 마음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아지를 안락사라는 선택 앞에서 대하는 태도는 업의 갈림길이 됩니다. 생명을 덜 아프게 보내주겠다는 선택조차 마음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귀찮아서, 부담스러워서, 빨리 정리하고 싶어서 선택한 안락사는 업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끝까지 곁을 지키며 보내준 선택은 다릅니다. 눈을 피하지 않고 손을 잡고 마지막 숨을 함께한 사람의 업은 정화됩니다. 이 경험은 한 인간의 인생관을 바꿉니다. 강아지의 마지막을 존중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죽음이 공포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임을 몸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중년 이후 삶이 덜 불안합니다.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줄고 관계의 끝을 덜 무서워합니다. 이 마음의 안정이 바로 복입니다. 강아지가 떠난 후의 태도 또한 중요합니다. 금세 잊고 대체하려 하거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하면 업은 남습니다. 그러나 슬퍼할 줄 알고 그 인연을 마음속에서 정리하고 감사로 마무리한 사람은 큰 회양을 이룹니다. 이 회양은 자식에게로 흐릅니다. 자식이 상실을 겪을 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강아지와의 이별을 통해 배운 인내, 책임, 존중은 말로 가르칠 수 없는 교육입니다. 부모가 이런 과정을 겪은 집안의 자식은 감정이 깊고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쉽게 사람을 버리지 않고 쉽게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강아지를 끝까지 책임졌을 때 생기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강아지는 떠나지만 그 인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인연을 선연이라 부릅니다. 선연은 형태를 바꿔 다시 나타납니다. 좋은 인연으로, 귀인으로, 혹은 어려운 순간에 손을 내미는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이 흐름을 만드는 것이 바로 마지막까지의 태도입니다. 이 편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함께하는 동안보다 떠나보낼 때의 마음이 더 큰 업을 만든다. 다음 편에서는 강아지를 잘 대했을 때 실제로 삶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재물인연 위기에서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를 구체적으로 풀어가겠습니다. 강아지를 잘 대했다는 것은 단순히 밥을 주고 산책을 시키는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하나의 존재로 존중하며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이 태도는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삶의 흐름을 바꿉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스님, 강아지한테 잘해줬다고 인생이 정말 달라집니까? 그 질문에는 의심이 담겨 있지만 대답은 분명합니다. 달라집니다. 다만 소리 없이, 그러나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강아지를 잘 대하는 사람의 삶에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결입니다. 이들은 누군가 실수했을 때 바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강아지가 실수를 해도 때리지 않고 기다려 주었던 기억이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한 박자 늦게 반응합니다. 이 한 박자의 여유가 싸움을 줄이고 오해를 줄이고 관계를 살립니다. 많은 인연은 이 한 박자의 차이로 이어지기도 끊어지기도 합니다. 강아지를 존중하며
키운 사람에게는 귀인이 붙는 특징이 있습니다. 귀인은 대개 요란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한마디 조언을 해주는 사람, 위기에서 길을 열어주는 사람, 예상치 못한 도움을 건네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인연은 계산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결이 부드러운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끌려옵니다. 강아지를 잘 대하며 길러진 자비의 결이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재물의 흐름 또한 달라집니다. 강아지를 잘 대했다고 갑자기 큰 돈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지 않습니다. 큰 손해를 볼 상황에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고 위험한 선택 앞에서 마음이 걸려 멈추게 됩니다. 이 직감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생명을 해치지 않으려던 습관에서 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삶 전체를 소중히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돈도 시간도 인연도 함부로 쓰지 않게 됩니다. 강아지를 잘 대했던 사람은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번 자신의 감정을 눌러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짖고 떼쓰고 말을 안 듣는 강아지를 다독이며 배운 인내가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도 쉽게 폭발하지 않습니다. 이 차분함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믿고 맡기게 되고 그 신뢰가 다시 기회로 돌아옵니다. 가정 안에서도 변화는 분명합니다. 강아지를 존중하며 키운 집안은 말투가 다릅니다. 명령보다 부탁이 많고 소리보다 설명이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자식은 타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권위에 눌리지 않고 동시에 무례하지도 않습니다. 이 균형 감각은 사회생활에서 큰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집안의 자식은 조직 안에서 오래 살아남고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얻습니다. 강아지를 잘 대했던 부모의 노후는 비교적 고요합니다. 외롭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견딜 줄 안다는 뜻입니다. 강아지와 함께했던 시간 동안 이미 수많은 침묵을 함께 견뎠기 때문입니다. 말없이 곁에 있는 법, 아무 일 없어도 함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경험은 노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무리한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이 점이 노후의 운을 지켜줍니다. 강아지를 잘 대했을 때 생기는 또 하나의 변화는 마음의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강아지는 사람의 속도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하고 멈춰야 하고 반복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마음이 느려지면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급한 선택이 줄어들고 후회할 결정이 적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질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강아지를 잘 대하며 쌓은 공덕은 자식에게도 분명히 전해집니다. 자식이 위기 앞에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 힘은 성적표나 스펙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인생의 후반부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 다시 일어설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랍니다. 강아지를 잘 대했다는 기억은 마음 깊은 곳에서 자기 신뢰를 만듭니다. 나는 약한 존재를 해치지 않았다는 기억, 끝까지 책임졌다는 기억은 사람이 스스로를 존중하게 만듭니다. 자기 존중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이 태도가 인생 전체를 안정시키는 힘이 됩니다. 이 편에서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강아지를 잘 대하는 삶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운이 흐르기 좋은 그릇을 만드는 선택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고양이라는 존재가 가진 전혀 다른 업의 성질, 그리고 고양이를 함부로 대했을 때 왜 재물과 직관의 흐름이 막히는지에 대해 깊이 이어가겠습니다. 고양이는 강아지와 전혀 다른 결의 생명입니다. 강아지가 신뢰와 충성으로 인간 곁에 머무는 존재라면 고양이는 거리와 선택으로 인연을 맺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양이와의 업은 눈에 띄게 드러나기보다 조용히 그러나 깊숙이 작동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도하다, 제멋대로다. 그러나 불교적 관점에서 고양이는 자유와 감각의 상징입니다. 고양이를 어떻게 대했는가는 한 사람의 직관과 재물 감각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고양이를 함부로 대했을 때 가장 먼저 막히는 것은 운이 미세한 신호를 읽는 능력입니다. 고양이는 작은 소리, 미세한 움직임, 기운의 변화를 먼저 감지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존중하며 대했던 사람은 자연스럽게 삶의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고양이를 쫓아내고 돌을 던지고 이유 없이 미워했던 사람은 이 미세한 감각이 둔해집니다. 둔해진 감각은 결국 판단 미스로 이어집니다. 고양이를 괴롭히는 행위는 단순한 폭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를 제거하려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설명되지 않는 감정을 불안해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마음의 습관은 투자, 사업, 인간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손실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눈에 보이는 숫자보다 감각과 타이밍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길고양이를 함부로 대하는 업은 재물운과 깊이 연결됩니다. 길고양이는 경계에 선 존재입니다. 집과 길의 경계, 소유와 비소유의 경계, 보호와 방치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이 경계를 존중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면 삶의 경계 감각이 흐려집니다. 계약의 경계, 신뢰의 경계, 돈의 경계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손해를 봐도 어디서 새는지 모르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고양이를 싫어하는 감정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싫다는 이유로 해치거나 괴롭히는 순간 업은 쌓입니다. 고양이는 억지로 친해지려 하면 멀어지고 존중하면 스스로 다가옵니다. 이 원리를 무시한 삶은 인연에서도 같은 문제를 겪습니다. 사람을 억지로 붙잡으려다 멀어지고 조급하게 결과를 원하다 기회를 놓칩니다. 고양이를 함부로 대했던 사람에게 왜인지 모르게 자꾸 어긋나는 인연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재물의 흐름에서도 고양이 업은 독특하게 작동합니다. 큰 손실보다는 작은 누수로 나타납니다. 돈이 들어와도 남지 않고 계획한 만큼 모이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지출, 예상 못한 변수, 사소한 실수들이 겹칩니다. 이때 사람들은 운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감각이 무뎌진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양이를 존중하지 못한 업은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손실로 되돌아옵니다. 고양이를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세상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는 경계심 많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존재를 해치는 모습을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조심해도 소용없다는 불안이 자리 잡습니다. 이 불안은 성장 후에도 이어져 사람을 믿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성향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성향은 사회생활과 재물 관리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고양이를 존중하며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고양이를 해치지 않고
길을 비켜주고 필요할 때만 조용히 도움을 주는 사람은 삶에서도 같은 방식을 취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고 흐름을 읽습니다. 이 태도는 재물의 흐름과 잘 맞습니다. 재물은 강제로 끌어당길수록 달아나고 존중하며 다룰수록 머뭅니다. 고양이는 인간에게 놓아두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을 거부한 사람은 집착이 강해지고 집착은 결국 손실로 이어집니다. 고양이를 함부로 대했던 사람에게 자주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입니다. 이미 지나간 기회를 계속 붙잡고 후회한다는 점입니다.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하는 마음은 다음 기회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고양이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더라도 최소한 해치지 않는 태도는 중요합니다. 피할 수는 있어도 괴롭히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 선택 하나가 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고양이를 쫓아내지 않고 그저 지나가게 두는 마음, 이것이 바로 존중의 시작입니다. 존중은 공덕을 쌓는 가장 조용한 방법입니다. 이 편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고양이를 함부로 대하는 업은 눈에 띄는 벌로 오지 않습니다. 대신 감각의 둔화, 타이밍의 상실, 재물의 누수로 돌아옵니다. 다음 편에서는 고양이를 잘 대했을 때 어떻게 직관이 살아나고 삶의 선택이 정확해지며 재물과 인연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풀리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이를 잘 대한다는 것은 가까이 두고 쓰다듬는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허락 없이 다가오는 손길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존중한다는 것은 경계를 인정하는 태도를 배우는 일입니다. 이 태도는 삶에서 아주 중요한 능력으로 전환됩니다. 바로 언제 다가가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를 아는 힘입니다. 고양이를 잘 대했던 사람의 삶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 서두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달려갈 때 한 번 멈추고 모두가 겁낼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멈춤과 살핌의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와의 인연 속에서 길러집니다. 고양이는 인간의 속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고양이를 존중한 사람에게서 살아나는 것은 직관입니다. 직관은 감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인 미세한 관찰의 결과입니다. 고양이의 귀 움직임, 눈빛, 꼬리의 방향을 살피며 배운 감각이 산 전반으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위험한 선택 앞에서 묘하게 마음이 걸립니다. 이 걸림이 손실을 막습니다. 재물의 흐름에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고양이를 잘 대했던 사람은 큰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대신 오래 가는 선택을 합니다. 단기 이익보다 지속성을 택하고 무리한 확장보다 안정적인 축적을 택합니다. 이 태도는 고양이의 성향과 닮아 있습니다. 고양이는 한 번에 많이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안전하게 취합니다. 이 습관이 재물 관리로 이어질 때 삶은 안정됩니다. 고양이를 잘 대했던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과잉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영역을 존중하고 감정의 거리를 조절할 줄 압니다. 그래서 관계가 쉽게 파국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툼이 생겨도 회복이 빠르고 필요 없는 인연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이 정리 능력은 삶의 피로를 크게 줄입니다. 피로가 줄어들면 판단력은 다시 살아납니다. 직관이 살아난 삶의 가장 큰 변화는 후회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결과가 항상 성공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실패하더라도 스스로를 심하게 몰아붙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충분히 살피고 결정했기 때문에 결과를 받아들이는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은 고양이에게서 배운 존중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고양이를 존중하며 대하는 집안에서 자란 아이는 눈치가 빠르되 비굴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읽되 자기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이런 아이는 사회에서 위험한 사람을 본능적으로 피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이것이 바로 직관이 삶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성적보다 중요한 능력이며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고양이를 잘 대했을 때 생기는 또 하나의 변화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힘입니다. 고양이는 늘 곁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외로움을 이유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관계를 망치지 않고 불안 때문에 돈을 잃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인생 후반부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고양이는 인간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태도로 가르칩니다. 존중하면 다가오고 침범하면 멀어집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흐름을 읽는 사람이 됩니다. 흐름을 읽는 사람은 억지로 운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운이 흘러갈 자리를 정리합니다. 이 정리가 끝났을 때 삶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이 편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고양이를 잘 대하는 삶은 착해지기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정확해지기 위한 선택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동물 전반, 특히 길 위의 생명들, 길고양이, 새, 작은 생명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조상업과 가문의 흐름 그리고 노후와 자식의 운으로 이어지는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편입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강아지와 고양이를 통해 업과 복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가장 쉽게 외면하고 가장 가볍게 여기는 존재들, 길 위의 생명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길강아지, 새, 비둘기, 심지어 작은 벌레까지도 포함됩니다. 이 존재들을 대하는 태도는 개인의 운을 넘어 가문 전체의 흐름에 깊게 작용합니다. 길 위의 생명들은 보호자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집도 누군가의 책임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하는 순간 인간의 마음은 시험대에 오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도 기록하지 않는 선택 앞에서 나는 어떤 마음을 내는가. 이 선택이 바로 업의 가장 순수한 형태입니다. 칭찬도 없고 보상도 없고 즉각적인 결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인연을 무주상 보시라 부릅니다. 주는 자도 받는 자도 준다는 생각도 없는 보시입니다. 길 위의 생명에게 건넨 친절은 바로 이 무주상 보시의 형태를 띱니다. 그리고 이 공덕은 개인을 넘어 혈연과 인연을 타고 흘러갑니다. 조상업이 가볍게 풀리고 자식의 앞길이 덜 막히며 노후의 고독이 완화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길 위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업은 매우 미묘하게 나타납니다. 큰 불행으로 오지 않습니다. 대신 집안에 설명되지 않는 불안이 흐릅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급하고 관계가 자주 어긋나고 자식의 선택이 계속해서 꼬이는 형태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길 위의 생명은 버려진 인연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해치는 마음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마음의 습관을 만듭니다. 특히 길고양이와 길강아지를 미워하는 감정이 반복될수록 가문 안에는 분리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줄고 마음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함께 있어도 각자 외롭고 도와주고도 고맙지 않은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연을 밀어내는 마음이 집안의 공기로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길 위의 생명을 존중한 집안은 다릅니다. 큰 부자가 되지 않아도 크게 드러나는 성공이 없어도 막히지 않습니다. 일이 완전히 꼬이기 직전에 풀리고 사람이 떠날 듯 하다가 남고 자식이 넘어질 듯 하다가 다시 일어섭니다. 이 미세한 차이가 쌓여 인생의 전체 결을 바꿉니다. 길 위의 생명을 잘 대했다는 것은 반드시 돌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두가 밥을 줄 수는 없고 모두가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치지 않는 선택, 외면하지 않는 태도, 괜히 화풀이하지 않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벌레 한 마리를 보며 발로 지지기기보다 피해가는 선택, 새가 날아들었을 때 쫓아내기보다 창을 여는 태도, 이것이 모두 수행입니다. 이 수행의 가장 큰 보상은 노후에 나타납니다. 길 위의 생명을 존중하며 살아온 사람은 늙어서 버려지지 않습니다. 꼭 가족이 곁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황이 자신을 완전히 고립시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도움의 손길이 남아있고 말 걸 사람이 생기고 외로움이 완전히 사람을 삼키지 못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자식의 운에도 이 공덕은 깊게 작용합니다. 부모가 길 위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자식의 삶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됩니다. 자식이 위험한 선택을 앞두고 망설이게 만들고 잘못된 인연을 본능적으로 피하게 합니다. 이 힘은 부모가 남긴 말이나 재산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불교에서는 가문에 반복되는 고통을 업의 흐름이라 부릅니다. 대대로 이어지는 가난, 질병, 관계의 파탄. 이 흐름은 거창한 의식으로만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작은 자리에서 바뀝니다. 길 위의 생명을 대하는 태도 하나, 아무도 보지 않는 선택 하나가 업의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이것이 수행의 실제입니다. 이 7편의 이야기를 통해 스님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운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약한 존재를 대하는 태도 속에 있습니다. 강아지에게, 고양이에게, 그리고 길 위에 이름 없는 생명들에게 건넨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형태를 바꾸어 돌아옵니다. 자식의 선택으로, 가정의 분위기로, 노후의 평안으로, 그리고 삶 전체의 흐름으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이 말씀들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멈춤 하나라도 만들어 주었다면 이미 충분합니다. 더 잘 살겠다는 다짐보다 함부로 살지 않겠다는 결심 하나면 족합니다. 그 결심이 쌓여 당신의 운을 지키고 자식의 앞길을 밝히고 가문의 흐름을 고요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 속에서도 부디 고요한 하루 되십시오.